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저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모자란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보완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계시니까요. 며칠 전 발기, 정력에 관한 영상 아래 댓글을 주셨어요. 내가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지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기초 체력을 이렇게 한번 검증해 보세요. 연속으로 스쿼트 100회, 1분 휴식. 윗몸 일으키기 50회, 1분 휴식, 그리고 버피 테스트 50회. 대략 이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평균적인 피스톤 시간 동안은 넘치도록 충분히 발기를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결론이죠.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왜, 어째서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셔야 되겠죠. 제이드님의 본문 글입니다. 제가 중년 사랑님의 팬인 거야 두말하면 입 아픈 거겠지만 오늘 콘텐츠는 조금 실망스럽네요. 일단 1번으로 말씀하신 소변 끊기 훈련은 사실 하시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괄약근을 조여준다는 개념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변을 누는 동안 가해지는 압력을 괄약근으로 막게 되면 요도의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그 행위가 반복되면 요도가 늘어나서 병의 원인이 됩니다. 굳이 소변을 보는 도중이 아니라도 항문에 힘을 주어 조여주는 케켈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야 그냥 카더라인 것도 있고 혈에 관한 건 제가 모르는 이야기니 태클을 걸 수 없는 이야기지만 자전거를 타는 것은 정력면에서 득과 실이 함께 존재하는 운동입니다. 좁은 안장에 앉아 고환과 전립선을 압박하는 이 행위는 영상 중에 나온 의자 이야기나 수면시 팬티를 벗으라는 것과 서로 상반되는 모순된 이야기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를 타면 정력이 나빠지나요? 정답은 일시적으로는 더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은 지속적인 압박으로 성기능이 서서히 안 좋아지는 것에 비해서 하체 근육의 발달로 인한 힘있는 섹스를 더 빨리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무거운 돌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싶다면 그 무거운 돌을 들어올릴 수 있는 근력을 기르시는 것만이 가장 빠르고 정직한 해답인 것입니다. 근력은 키우지 않고 뭐를 먹으면 힘이 난다더라 하며 아무리 몸에 좋고 엄한 것을 먹어봐야 실제로 그 영양소가 근육으로 가지 않는다면 말짱 꽝인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중년 남자들이 정력이 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성기능의 장애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뿐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체력이 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줄어들게 생겨먹은 동물이니까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력을 늘리는 겁니다. 아니, 난 힘이 들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섹스 중에 소중이가 죽어버린다고, 아직 허리는 움직일 수 있다고 라고 항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중년 나이에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현상이 이런 것이죠. 평상시와 다름없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흐물흐물 소중이가 맥을 못 추고 늘어져 버리는. 이때 남자들은 아, 내가 성기능에 문제가 생긴 건가 라고 중대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인체는 엄청 복잡하고 굉장한 고차원의 메커니즘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잘 모를 뿐이죠. 그래서 왜 내가 섹스를 하는 도중에 내 몸은 아직 움직일만 한데 소중이는 왜 죽어버리는지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선 계속 오해만 쌓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건 발기는 성기를 이루는 해면체에 혈류를 보내어 팽창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 사항입니다. 전문적이든 취미든 헬스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무거운 고중량의 바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럼 헬스장에 가서 오늘 벤치하는 날인가? 그럼 바로 100kg 꼽고 시작.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윗몸, 몸풀기 운동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처음에는 빈바 20kg로 자세를 잡고 10번 정도 하면서 오늘 내 몸이 결리는 데는 없는지, 자세는 어색하지 않은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엔 60kg 정도로 세팅해서 또 10번 정도 움직여보고 그리고 80kg, 100kg 이런 식으로 윗업, 준비 운동의 과정을 거쳐서 중량을 올려나갑니다. 그럼 이 윗업이라는 과정은 대체 왜 거치는 걸까? 윗업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혈류를 운동을 하려는 주동근으로 보내어 몰아주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힘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그 힘을 발생시킬 연료가 필요하죠. 뭐 전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글리코겐과 산소와 뭐 어쩌고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연료를 운반해 주는 것이 바로 혈류, 피입니다. 그리고 그 혈류는 내가 생각하고 명령한다고 해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움직여야 하는 근육의 기본적인 힘에 비해서 가벼운 운동을 할 때는 딱히 몰리지 않겠지만 근육의 힘에 비해서 더 큰 힘을 필요로 할 때 자동으로 피가 몰리게 되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근육이 부풀어 오르게 되고 이걸 우리는 펌핑이라고 이야기하죠. 한껏 펌핑된 근육은 더 이상 근육이 힘을 쓰지 않고 쉬게 되면 30분에서 1시간 이내,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단기간에 다시 이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근육은 다시 원래의 크기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펌핑 시에 손상되었던 근육세포는 단백질을 먹이로 회복하면서 더 큰 근육세포가 되고 이런 작용으로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커지게 되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평소에 마지막 코스를 100kg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윗업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100kg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들지도 못하고 다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본 근력은 100kg이 아니라 60kg 정도의 파워를 가진 근육이기 때문이죠. 기본 근력이 60kg인 사람이 60kg를 한번 드는 데는 별다른 보충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번, 20번을 들게 되면 기본 근력을 소비하면서 에너지의 보충을 원하게 되죠. 이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혈류라는 것이죠. 이렇게 혈류가 계속 모이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계속 보충해 주게 되면 그 보충되는 지원력을 빌려서 100kg까지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기본 근력이 60인 사람이 중량을 하나도 얹지 않고 허공에 맨손으로 삽질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근육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기본 에너지를 전부 소진할 때까지 근육은 전혀 펌핑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작은 파워를 출력하는데 굳이 몸 안에 다른 혈류까지 동원해 가면서 급하게 에너지를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가벼운 행위가 1시간, 2시간, 3시간 지속된다면 결국은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고 근육은 약간의 지원을 요청하고 몸은 약간의 혈류를 더 보내어 에너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정력을 얘기한다면서 왜 근육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중요한 건 우리 몸 안의 피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랑을 나누는 행위는 헬스를 하는 것과 같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아붓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헬스같이 한정되고 고립된 어느 한 부분의 근육을 쓰는 것과 비교를 하면 섹스는 몸의 모든 근육들을 다양하게 쓰는 크로스핏의 개념입니다. 작은 에너지 소모라 하더라도 그 횟수가 계속 반복하게 되면 섹스를 하는데 필요한 근육들이 가진 기본 에너지를 계속 소진하게 되는 것이죠. 종국에는 그 근육들이 기본 에너지를 결국 다 소진하고 보충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몸은 그 에너지를 더 빨리 보충해주기 위해서 혈류의 순환을 증폭시키게 되고 더 넓어진 많은 공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배달하기 위해서 몸 안에 쉬고 있는 다른 부분들에 있는 혈류까지 활성화된 근육으로 모두 몰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의 뇌는 아주 똑똑합니다. 근육들이 에너지를 보충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지금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소중이에 쏠려있는 혈류를 이동시키지는 않습니다. 먼저 심박수를 올려서 더 원활한 펌핑을 시도하고 모든 기능에 부족함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들의 뇌는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지는 뇌는 모릅니다. 단지
소중이에서 혈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혈류를 보내어 발기를 시켜놓았고, 또 근육에서 혈류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근육에도 혈류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해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상황이 오게 되면 뇌는 아마도 평상시에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던 근육들을 우선순위로 판단하기에 소중이에 몰려있던 혈류도 근육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꼬무룩하게 되는 거죠. 아직 허리를 더 움직일 수 있는데 당연하죠. 당신의 허리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소중이에 있던 혈류를 내보냈으니까요. 이때 당신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아직 체력은 괜찮은데 내 소중이가 말을 안 듣네 라고요. 이전에도 쓴 적 있지만 섹스 시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근육은 하체 근육과 코어 근육입니다. 우리들이 평상시에 하체 근육과 코어 근육의 기본 파워를 더 올려놓는다면 섹스 중에 근육이 힘들어서 빨리 에너지를 보충해달라고 조를 일도 없고 내 소중이에 몰려있는 혈류까지 동원해서 보내줄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결론은 사정할 때까지 죽지 않는 지속적인 발기력은 하체와 코어의 기본 파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내가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기초 체력을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속으로 스쿼트 100회, 1분 휴식, 윗몸 일으키기 50회, 1분 휴식, 버피 테스트 50회. 여기까지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은 체력을 먼저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이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평균적인 피스톤 시간 동안은 넘치도록 충분히 발기를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난 저렇게 하고도 멀쩡한데 발기가 지속이 안 돼 라는 분은 정말 다른 원인에 의한 성기능 장애를 의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남자분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멋진 정보 공유해 주신 제이드님께 감사드립니다.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